안녕하세요. 서초 TOT 학원 강사 류재권이라고 합니다. 2022학년도 2학년 2학기 기말 서운중학교 해설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이 문제를 읽어보면 삼각형 ABC에서 점 D와 E가 AB와 AC 위에는 점이고 BC와 DE가 평행하대요. 이게 평행하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가 AA 닮음이죠. 왜? 요각이랑 요각이랑 동의각, 요각이랑 요각도 동의각이니까 AA 닮음이다. 그러면 닮음비를 써보면 6대 9 더하면 15죠. 2대 5가 닮음비가 됩니다. 그게 4대 내가 구하고 싶은 BC의 길이가 X라고 하니까 X다. 그래서 X는 10 이렇게 해서 5번이 되겠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 좀 지우고. 자, 서운이가 펌과 염색을 시술 받으려고 한대요. 선택할 수 있는 펌과 염색 종류가 보기와 같을 때 서운이가 뭐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펌과 염색을 둘 다 한다고 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펌은 몇 종류? 포마드 펌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염색은 하나, 둘, 세 가지. 그러면 이제 얘도 하나 고르고 얘도 하나 골라야 되니까 4 곱하기 3인 12가지다. 그래서 4번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삼각형 ABC는 BC가 15cm이고 각C가 90도래요. 그러니까 삼각형인데 어떠한 삼각형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삼각형 DEF가 또 있는데 그때 닮은 비가 3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비슷하게 이제 대강 그려보고 여기가 D, E, F. 근데 이거와 이게 닮은 비가 3대 2니까 EF가 대응하죠. 그럼 몇 cm예요? 10cm가 되겠고 DF가 3분의 16이래. 요 길이가 3분의 16이래. 그러면 AC의 길이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 그럼 AC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8이 나오겠죠. 길을 세우면 8이 나올 거야. 그러면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빗변의 길이인 17cm를 구할 수 있겠지. 8대 15대 17이니까. 그럼 둘레는 17 더하기 15 더하기 8이니까 40cm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 자, 다음 문제 4번 볼게. 자, 4번 볼게요. 사각형 ABCD와 EFGH가 닮음이래. EFGH가 닮음이래. 근데 넓이가 4.9라니까 여기가 4.9라고 한번 적어보자. 그럼 닮음비를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른쪽 사각형에서 HG의 길이가 3cm라고 나왔잖아. HG랑 대응하는 게 D와 C지. 그럼 2.1대 3이 닮은비가 되겠다. 그러면 얘 간단히 하면 7대 10. 닮은비가 7대 10이구나. 닮은비가 7대 10이 나왔으니까 닮은비 구했고 여기서 각 A가 90도니까 각 E도 90도가 되겠네. 그래서 기억은 또 맞고. 자, EF의 길이를 구해보자. 요 길이를 구해볼 건데 EF랑 대응하는 게 AB잖아. 그치? AB의 길이를 2cm라고 하면 EF의 길이 X래. 2대 X가 닮은비 7대 10이니까 X는 7분의 20이 되니까 3.15는 아니겠다. 닮은비 7대 10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니겠다. 자, 그러면 리을을 한번 보자. 리을은 사각형 넓이니까 닮은비가 7대 10이라고 했으니 넓이비는 제곱의 비잖아요. 7의 제곱 대 10의 제곱이니까 49대 100이 되겠지. 자, 그런데 이 넓이가 4.9니까 이 넓이는 10이 되겠다. 그래서 넓이는 10제곱cm 맞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번 문제 보자. 자, 삼각형 ABC에서 점 D는 BC 위에 점일 때 닮음인 두 삼각형을 보자. 선생님은 이런 문제 풀 때 먼저 가정을 해요. 비슷하게 생긴 게 뭔가 한번 찾아보는 거야.
삼각형 ABC랑 닮음인 걸 찾아볼 건데 우선은 지금 그냥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 각 A가 둔각이잖아. 근데 삼각형 ABD는 그 둔각은 요건데 BAD가 둔각 같은데 요거보다는 무조건 작잖아 얘가. 근데 각 B가 공통이라도 절대 AA가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왼쪽 삼각형은 닮음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삼각형 ABC랑 삼각형 DAC랑 닮음일 것 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DAC가 닮음일 것 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한번 볼까? 선분 AB랑 대응하는 게 뭐야? AB가 15cm잖아. AB랑 AD의 비율을 구해볼까? AD가 몰라. X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BC 대 AC를 구할게. BC의 길이는 24지. 24대 BC가 24고 AC는 12야. 그러면 1대2죠. 이제 안 한 거야. AC가 12고 여기서는 D죠. CD는 여기가 6cm니까 여기 6이니까 B가 똑같네. 그러니 요 각 공통각도 같으니까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의 끼인각이 같아서 두 변의 길이의 B와 끼인각이 같아서 SAS 닮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러면 SAS 닮음이고 AA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닮은 B가 2대1이고 2대1이고 그럼 2대1인 건 뭐야? 이거밖에 없네. DAC고 4번이네. 그쵸? 그래서 X도 당연히 2대1이니까 여기 7.5건 당연히 나오겠죠, X가. 그쵸?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자. 6번 볼게요. 6번은 정말 이제 흔한 문제죠. 그쵸? 6번은 너무 모든 문제집에 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두 명의 학생이 1에서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힌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서 더 큰 숫자가 나온 학생이 이긴대. 승부가 나려면 같은 게 나오면 안 되겠지. 그치? 같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같은 게 나오면 비기는 거잖아. 한 번에 끝나야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 36까지 해서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의 수 6가지를 빼니까 30이다. 4번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갈게요. 7번 보자.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꼭지점 A에서 BC에 각각 수열만 어쩌고저쩌고 내렸어. 근데 AECF의 둘레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한번 볼게. 우선은 평행사변형이라고 주어졌으니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한번 써봐야겠지. 그럼 요각이랑 같네. 마주보는 각의 크기 서로 같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여기 90도고 여기도 90도니까 결론적으로 삼각형 ABE랑 삼각형 ADF랑 AA 닮음이겠구나. 왜 마주보는 각 같으니까. 각 D랑 각 B랑 같고 90도 같으니까 AA 닮음이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알 수 있는 게 여기 13이고 여기 26이니까 대응하는 게 13대 26이니까 닮은 B가 1대 2겠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가 10이 나오는 거고 피타고라스 써서 요 길이가 10인 거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요 길이가 24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거기서 이제 남은 EC와 CF의 길이를 구하면 못 구하면 큰일 나죠. 요 길이가 21인 건 당연히 아는 거고 요 길이가 3인 거 아니까 다 더하자. 12 더하기 24 더하기 21 더하기 3. 그러면 두 개 더하면 48이고 더하니까 60이다. 자, 5번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8번 한번 보자. 자, x를 구하는 과정인데 빈칸을 알아서 채워넣어라. 자, 빈칸을 위해서 조금 더 좀 줄여서 한번 해볼게. 자, x를 구하는 과정이니까 우선은 삼각형 ABC야. 이제 빈칸 한번 볼 거야. 삼각형 ABC와 DEC에서 뭐랑 같냐? 자, 보니까 여기서 각은 이제 공통각밖에 없을 거야. 다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간은 당연히 틀린 거겠지. 왜냐면 지금 여기서 다른 삼각이 각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AA일 가능성은 있겠지만 문제에서 각이 하나도 안 주어졌잖아. 그럼 AA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SAS나 SSS를 찾아봐야겠지. 자, 근데 각이 하나가 더 주어졌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제 조건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조건인 거야, 얘는. 그래서 1번은 고르면 안 된다. 그럼 1번이 되려면 우선은 삼각형 ABC랑 DEC랑 여기서 힌트가 이제 주어졌어.
닮음이라고 여기 밑에서 주어졌어. 그럼 닮음이 되니까 우선은 각시가 공통이라고 했고 그러면 끼인 각이 같아야겠다. SAS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지. 99%야. 그러면 한번 써볼게. 한 번씩 써보는 거야. 이거 쓴다고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C래. 자, 그러면 AB 대 그러면 이거 쓰지 말고 그냥 바로 길이를 표현해보자. 자, AB의 길이가 몇이야? 12cm야. AB 대 DE가 몇이야? DE 몰라. X래. D 12 대 X는 BC가 몇이야? BC가 24죠. 그리고 EC가 몇이야? EC가 16이야. 그리고 AC의 길이가 18이죠. 18 대 CD가 10이야. 자, 보니까 얘는 3대 2고 얘도 3대니까 B가 똑같으니 얘도 3대 2겠구나. 그럼 X는 몇이야? 8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SAS 닮음이 돼야 되는 거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는 틀렸고 나는 맞았대. 그리고 ED랑 대응하는 게 AB죠. 그럼 여기 AB가 들어가야 되는데 CD가 들어가서 틀렸고 라는요. 자, 12 대 X가 돼야겠죠. 자, 12 대 X니까 얘도 틀렸고 얘 맞았고. 그래서 답은 2번, 5번이 되겠다. 자, 우리가 AA인 거는 대부분 AA이지만 평행선이 있든가 아니면 각이 주어졌을 때 AA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각이 하나도 안 주어졌고 공통각인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AA가 될 수가 없다. SAS거나 더 이제 조금 더 문제가 헷갈리면 SSS까지 주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문제는 SAS가 많이 주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9번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도 정말 많이 풀어봤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보자. 원뿔 모양의 병이 있는데 전체 부피의 64분의 37만큼 들어갔대. 요 밑에가 37이래. 그럼 전체가 64래. 그럼 몇이야? 위에는 27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큰 원뿔하고 작은 원뿔하고 닮음이잖아. 그치? 닮음이니까 부피 B가 27 대 64니까 닮은 B는 몇 대 몇이라고 할 수 있어? 닮은 B는 3 대 4지. 왜냐면 27은 3의 세제곱이고 64는 4의 세제곱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이죠. 이게 높이라고 했으니까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이 닮음인데 그 닮은 B가 3 대 4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X 대 4는 3 대 4라고 할 수 있으니까 X는 당연히 3이라고 할 수 있겠네.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자, 10번 문제는 각에 있는 문선 공식 증명하는 거죠. 증명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문제에서 아주 그림을 예쁘게 그려줬습니다. 외곽의 이등분선이죠. 자, 봅시다. 자, 어쩌고저쩌고 문제 한 번씩 읽어보시고 바로 문제를 들어가면 우선은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으니까 여기가 점이면 동의각으로 점이고 이 각이 점이니까 업각은 여기도 점이겠네. 그러면 요 길이랑 같아지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AE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AEC.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12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요 길이만 알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요 길이가 6이 됐으니까 몇 대 몇이야? 6대 18. 1대 3. 그럼 여기도 1대 3이 되니까 요 길이는 3분의 20이 되겠다. 그럼 둘레의 길이니까 12 더하기 12 더하기 20. 3분의 20. 그러면 3분의 2, 72, 92가 되니까 자, 2번이 되겠죠. 그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자, DF, EG, BC가 평행하대. 이렇게 다 됐어. 다 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변의 길이를 좀 더 써보자. 자, 1.8 대 2.7이니까 2 대 3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 FG의 길이가 3분의 2Y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요것도 2 대 3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비례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요 삼각형에서 x 대 1.8은 요 길이가 6-3분의 2y죠? 6-3분의 2y 대 몇이야? 3분의 2y 대. 그치?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거 볼 거냐면 요 삼각형에서 보자. 요 삼각형에서 x 더하기 1.8 대 2.7은 6-3분의 2y 대 3분의 2y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요거와 요거의 비가 똑같구나. 그러면 x 대 1.8은 x 더하기 1.8 대 2.7이니까 10을 다 곱하고 하자. 10대 10x 대 18은 10x 더하기 18 대 27이다. 자, 내항의공 외항효과 같으니까 270x는 180x 더하기 324. 그러면 뭐야? 90x가 324. 그러면 x는 x는 90분의 324니까 약분은 어떻게 되냐? 자, 2로 약분하면 45분의 162가 되고, 그치? 그럼 3으로 또 약분되니까 15분의 54. 또 되네. 9로 약분되는군요. 9로 약분시켜버리면, 여기서 9로 약분시키면 5분의 18. x가 5분의 18이 나왔어. 자, x가 5분의 18이니까 여기다 때려 넣으면, 자, 여기다 집어넣을게. 5분의 18 대 1.8이니까, 자, 5분의 1, 18로 나누면 5분의 1하고 10이죠? 그쵸? 자, 이거 약분시키면 여기 1.8 약분시키면 여기 10대니까 2대 1이 나오는 거죠. 그쵸? 여기 비유가 2대 1이에요. 자, 2대 1이니까 다시 또 내항의공 외항과 같다라는 거 쓰면 되겠죠. 자, 3분의 4y는 6-3분의 2y. 자, 그러면 2y가 몇이야? 2y가 몇이야? 6이니까 y는 3 이렇게 나와서 x랑 y랑 더하니까 몇이니? 5분의 33. 6.6이 나오겠네요. 자, 숫자가 너무 더럽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식만 예쁘게 쓰면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봅시다. 자, 삼각형 ABC에서 점 E는 AC의 중점이고 각 선분 AD는 각 A의 이등분선이다. AB랑 AC가 20cm이고 BD가 12cm이고 평행하되 FTH 2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여기 각의 이등분선에서 여기 수직으로 만나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가 20cm인 거 알 수 있고 당연히 요 길이가 12cm인 것도 알 수가 있고. 자, 그런데 각의 이등분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됐는데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닮은 비를 찾아야 되는데 얘랑 평행하니까 중점연결 정리해서 여기가 또 절반이 되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6이 되는 거고 여기 당연히 수직인 거고 평행하니까. 자, 그러면 2대 1이잖아요. 그쵸? 2대 1이잖아. 그치? 여기 10이잖아. 그쵸? 2대 1이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치? 그럼 내가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는 2분의 1 x가 되겠지? 3분의 2x가 되겠죠? 다시 좀 지우고 할게. 그러면 여기를 x라고 잡자. 여기 x라고 잡고 여기 6이고 수직이네. 그러면 여기가 여기 2x, 3x 이렇게 잡자. 그러면 여기가 3x인데 요 길이의 2배가 여기니까 여기는 4x가 되겠고 높이가 6x가 되겠구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12, 16, 20이니까 6x가 16이다. 그쵸? 그럼 2x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이 넓이니까. 그쵸? 넓이 구해. 12, 16, 20이니까 여기 높이가 16인 건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넓이 구해야 되니까 넓이는 6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5x 곱하기 6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15x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3x가 8이니까 15x는 몇이야? 3x가 8이니까 15x는 40이구나. 그래서 답은 3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또 넘어가 봅시다. 13번부터 볼게요. 자, 13번.
자, 지금 기억 볼게요. 기억. 세 변이 평행한데 Z가 14래. 그런데 AD의 길이가 안 주어졌잖아. 그러면 Z의 길이를 구할 수가 없어. 세 개 중에 하나는, 두 개는 주어줘야지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Z는 이건 못 구하고. 자, AD, EF, BC가 평행하면, 이 세 개가 다 평행하면 4대3, 4대3이니까 얘는 맞고. 자, 이제 디귿이 조금 헷갈릴 거였어. 지금 우리가 이제 4대3, 얘가 4대3이니까 얘도 4대3이면 평행할 것 같잖아. 근데 항상 문제를 이제 개념을 정확히 보면 얘랑 평행할 때라는 말이 무조건 주어져야 돼. 주어졌을 때 그럭 4대3, 4대3이면 얘가 평행한다라는 소리거든. 그냥 극단적으로 그려볼게. 이게 사다리꼴이란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4대3 나누고 여기도 4대3 나누면 나눴을 때 얘랑 세 개가 다 평행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디귿도 틀렸으니 x 대 y가 4대3이야. ABCD랑 얘도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정확히 개념을 모르면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4번 볼게. 자, 등변 사다리꼴 ABCD에서 네 변의 길이, 네 변의 중점을 각각 EFGH라고 했을 때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얘는 마름모가 나오겠지. 그럼 마름모가 나온다는 소리는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대강 그려볼게. 그림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 자, 마음에 안 든다.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아무튼 대강 그려봤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야 돼. 등변사다리꼴의 대각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그래야지만 이 대각선의 절반, 그게 절반이 한 변의 길이가 될 거니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등변사다리꼴이니까 여기서 이제 수소의 내려볼 거야. 뒤에서도 수소의 내려보면 여기가 8이 되니까 요만큼이 4가 되겠지. 똑같으니까 4, 16 그러면은 여기가 12가 되는 거죠. 여기가 12가 돼버려. 여기가 요 길이가 12가 돼버려. 그러면 12, 16 여기 20이니까 요만큼 20이 돼버리겠지. 그렇게 돼버리면 자 볼게. 중점이 이었으니까 한 변만 구하면 돼. 어차피 마름모 나오니까 중점 이어버리면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는 절반이 되겠죠. 그럼 요게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니까 그게 몇 개 있어? 4개가 있겠지. 40cm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15번 볼게요. 15번 볼게요. 자, 사각형 ABC에서 자, 보니까 AFDH가 44고 EH 어디 있어? EHNC 이거 어디 있니? EHNC 요만큼이 20이래. 그럼 잘 보면 여기에서 오른쪽 삼각형에서 보면 이거 좀 이따 볼게. AFDH는 여기 보면 중점 있고 중점이었으니까 이게 무게중심이지, 이 삼각형에. 그치?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몇이야? 이 삼각형의 넓이가 몇이야? 20이 3개 있으니까 여긴 60이야. 전체 넓이는 60이야. 근데 AFDH를 표현을 해보니까 AFDH잖아. 그러면 지금 ADH의 넓이가 20이니까 요만큼이 24라는 거야. 그치? 24가 되겠지. 그러면 삼각형 ABD가 40제곱cm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지우고 생각을 할게. 요만큼이 40이래. 그쵸? 여기 24죠. 여기가 24구나. 이만큼 24니까 여기 48이네. 미안, 48이 됐지. 자,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이죠. 그러면 이것도 무게중심이니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이건 3분의 1이니까 16제곱cm다. 1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 말만 어렵지 그냥 그림을 잘 표현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자, 16번 볼게요. 참 성의 없게 그려져 있죠. 하지만
문제는 많이 풀어왔다는 거. 보조 선만 그으면 겁나 쉽다는 거. 자, 삼각형 ABD의 무게중심이고 삼각형 ADC의 무게중심이니까 A에서 C를 지나서 이게 중선이 돼버리는 거고 여기서도 또 그어버리면 G가 여기 있죠? 이렇게 그어버리면 요 길이 같아져 버리겠죠.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12잖아요. 그쵸? 그런데 무게중심이니까 여기도 2대 1이고 2대 1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랑 평행해지겠지? 그러면 2대 3이니까 요 길이는 8이다. 그래서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다음 문제 17번 볼게요. 얼마 안 남았어. 자, 마름모 ABCD에서 BC의 중점을 2, A와 BD의 교점을 F라고 할 때 AF는 13, BF는 10이라고 할 때 자, 이렇게 된다. ABCD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 자, 여기 10cm고 여기 13cm래. 요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할까? 여기 중점이래. ABCD 넓이 구하래.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우선은 뭐 한 대각선, 뭐 다른 대각선을 구해야 되는 수도 있겠네. 그치? 자, 근데 모르니까 그냥 한 변의 길이 여기 x라고 하면 여기가 x인데 생각해보니까 중점을 2라고 했어. 여기도 x야. 그치? 여기도 x야. 그쵸? 그럼 여기는 2분의 x야. 근데 보니까 닮은 비가 1대 2죠? 그러면. 그쵸? 1대 2니까 여기가 10cm니까 여기는 몇이야? 20cm가 되는 거지. 그치? 와, 20cm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아직 또 모르는 게 아직까지 있어. 그치? 근데 보니까 x라는 거 좀 지워버리고 보니까 여기서 수설만을 한번 싹 내려볼게. 그치? 전체가 30cm니까 여기는 5cm고 그럼 여기가 12cm니까 여기서 또 여기도 12cm다. 그러면 마름모 넓이 어떻게 구해?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잖아. 그치? 그럼 2분의 1 곱하기 한 대각선 30이고 다른 대각선 24니까 360이구나. 5번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네. 좀 당할 수 있겠지만 뭐 길이만 잘 표현하고 사각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이제 18번 문제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문제가 막 너무 어렵고 그러지는 않은데 문제들의 호흡이 길어. 이런 것들 너무 많아. 보기 가능한 문제가. 선생님은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런 문제를. 자, 1에서 6까지 자연수가 적힌 정육면체 모양의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던질 때 보기의 5가지 사건 중 일어날 확률이 두 번째로 작은 것은 이라고 했죠. 주사위 두 눈이 모두 짝수인 사건. 주사위니까 짝수이 3 곱하기 3이니까 9가지고 곱이 7인 거. 곱이 7이 되면 1하고 7밖에 없는데 주사위 7이 될 수 있는 건 없지. 빵이고. 합이 10이 된다. 1, 9 안 돼. 2, 8 안 돼. 3, 7 안 돼. 4, 6, 5, 6, 4. 세 가지 있네. 두 눈이 모두 5의 약수인 사건이래요. 두 눈이 모두 5의 약수인 사건. 그러면 5의 약수는 1하고 5니까 1, 5, 5, 1. 두 가지밖에 없죠. 두 가지. 두 눈의 수의 차가 5 이하인 거잖아요. 그쵸? 5 이하이니까 같은 6, 1. 뭐 다 써보면 1, 6, 2. 뭐 차가 5 이하이니까 5인 것부터 생각을 하면 5인 거 1, 6, 6, 1. 4이면 몇이야? 뭐야? 1, 5, 2, 6, 6, 2, 5, 1 이렇게 4개. 3이면 1, 4, 2, 5, 3, 6, 4, 1, 5, 2, 6, 3. 그 차가 2인 거. 2인 거. 생각해보니까 두 눈의 수의 차가 5 이하인 거는 그게 다잖아. 그치? 다 아니야? 가장 큰 건 다 써야겠네. 그치? 그럼 몇 개야 얘는? 36가지네. 왜냐면 눈의 수의 차가 5 이하인 거니까. 그치? 이거 너무 많잖아. 이거 다 쓸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맥시멈 차이 날 때가 5잖아. 그 다음에 4, 3. 더 커질 수는 없죠? 그럼 전체 36까지니까 이런 두 번째로 작은 것은 리을이구나. 4번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9번 볼게요. 주머니 속에 8개의 제비가 들어있고 이 중 당첨 제비는
한 개뿐이래요. ABC 순서대로 제비를 뽑을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 A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A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자, 첫 번째 뽑을 수 있고 네 번째 뽑을 수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지. 일곱 번째 뽑을 수가 있겠지. 그거를 다 더하면 되겠네. 자, 첫 번째 뽑을 확률은 8분의 1이고 그쵸? 더하기 네 번째 뽑으려면 8분의 7, 7분의 6 앞에 세 번은 못 뽑아야 됩니까? 6분의 5 곱하기 이제 남은 건 5개 중에 한 개 이제 당첨자를 뽑아야 되고 일곱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못 뽑아. 8분의 7, 7분의 6, 6분의 5, 5분의 4, 4분의 3, 3분의 2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고 이제 두 개 남았으니까 하나 뽑아야겠죠. 이거를 다 더하는 거네. 그쵸? 그러면 삭 8분의 1, 8분의 1, 4, 둘, 셋, 넷, 다 8분의 1 그러니까 8분의 3이 되는구나. 기억은 틀렸네. 그치? 기억은 틀렸어. 자,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자,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는 무조건 뽑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처음에 자, 아까랑 똑같아. 처음에 8분의 못 뽑아야 돼. A는 그치? 두 번째 뽑아야 되니까 7개 중에 한 개 있지. 그치? 더하기 다섯 번째 8분의 7, 7분의 6, 6분의 5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치? 그러면은 삭삭삭삭 8분의 얘도 그러면 마찬가지겠지. 쭉 하면 다 8분의 1이 돼버리니까. 그쵸? 그럼 8분의 1이니까 얘는 8분의 3이 되겠다. 그래서 니은은 8분의 3이 되겠다. 그치? 8분의 3이다. 그쵸?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C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그러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 8분의 7 못 뽑고 7분의 6 못 뽑고 6분의 5 여기서는 뽑아야겠지. 그치? 아니면 8분의 7, 7분의 6, 6분의 5 세 번째, 여섯 번째만 뽑아야 되니까 5분의 4, 4분의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어차피 얘도 탁탁 8분의 1 삭삭삭삭삭 8분의 1 그래서 8분의 2다. 그럼 가장 유리한 방법은 아니죠. 다 틀렸네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푼 이유가 있어요. 지금 원래에서 이게 문제에서 의도한 게 지금 선생님이 원본을 지금 보면서 할 건데 원본에서 문제를 의도한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얘도 8분의 3인데 이게 문제가 솔직히 좀 애매한 거예요. 한 번씩만 뽑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건지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 뽑을 수 있고 여섯 번째 뽑을 수 있고 여덟 번에 뭐 아홉 번째 뭐 여덟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요. 다시 넣지 않는다라는 것도 말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이제 아마 보기가 이렇게 주어졌으니 답을 한번 맞춰는 봐야겠지. 답은 맞춰봐야 되니까 그냥 학교에서 의도한 바는 이런 걸 것 같아. 자, 8개의 제비가 들어있는데 그냥 한 번씩만 뽑는 거야. 그냥 한 번씩 뽑아서 A가 당첨될 확률은 8분의 1 맞죠? 그렇죠? B가 당첨자를 뽑을 확률은 A는 못 뽑아, B는 뽑아야 돼. 그치? 그래서 8분의 1이야. 그치? C가 당첨자를 뽑을 확률. 얘도 마찬가지지. 8분의 7, 7분의 6. 근데 6개 중에 한 개 남았으니까 8분의 1.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디귿은 틀렸는데 경우에서 8분의 1, 8분의 1 다 똑같으니까 틀려서 답은 1번이다. 학교에서 의도한 바는 이걸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 문제는 아까처럼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A, B, C 뽑고 그 다음에 다 안 나오면 A, B, C 또 순서를 뽑고 그 다음에 A, B를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여주려고 아까 그렇게 풀어봤어요. 학교에서 의도한 거는 이거겠지만 문제에서 명확하게 설명이 안 주어져 있어서 오해하기 쉬웠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0번 볼게. 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이래. 그쵸? 뭐, 이 중에서 세 개를 뽑기만 해서 그냥 뽑기만 해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개 중에서 지기가 같은 대표 3개 뽑으면 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순서 없애주기 위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서 4가지가 될 거고 직각삼각형 되는 건 52, 13 딱 보이죠? 그래서 4분의 1이다. 그냥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1번 볼게. 두 주머니 AB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이 5개씩 들어있고 각 주머니의 공에 적힌 숫자가 보기와 같대요. 자, 그랬을 때 두 공에 적힌 숫자의 차가 1보다 클 확률을 구하래. 자, 봅시다. 숫자의 차가 1보다 클 확률, 그러니까 차이가 1보다 크게 차이가 나야 되니까, 자,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야 되니까 전체 경우에서 25인데, 자, 차가 1보다 크다는 거는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거나 차가 1이 되는 경우, 같은 숫자는 없으니까 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치? 차가 1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그쵸? 차가 1이 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있네. 그래서 25분의 16. 차가 1이 되는 거 아니면은 뭐 차가 그 다음부터 1이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뭐 더 커지겠죠? 그쵸? 그래서 1이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자, 22번 볼게요. 거의 다 왔어, 얘들아. 그와 같은 파란색, 빨간색, 흰색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구슬을 하나씩 꺼낼 때 파란색 구슬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빨간색 구슬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야. 흰색 구슬이 나올 확률은, 자, 흰색 구슬이 나올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3분의 1 빼고 4분의 1이니까 12분의 5가 되니까 기억은 좀 맞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틀렸네. 12분의 5가 됐다. 그러면 3 분모가 4, 10이니까 분모에 이제 통분을 해주면 다 12로 통분할 수 있잖아. 최소 12개는 이상이 돼야 되겠지. 12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니는 맞겠구나. 그러면 10의 배수라고 했으니 주머니 84개 있으니까 84 곱하기 확률이 몇이야? 빨간색 구슬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니까 21이니까 디귿도 맞겠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네.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 얘들아. 이제 23번 볼게. 자, 서훈이가 아침 식사를 할 확률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을 확률의 5분의 1이니까. 자, 아침 식사를 하냐 안 하냐 둘 중 하나지. 그러면 아침 식사를 하는 확률을 x라고 하면 식사하지 않을 확률은 5분의 1x겠죠. 하는 확률의 5배니까 무조건 먹겠다 이 소리겠지. 그럼 둘이 더하면 x는 6분의 5다. 그러면 아침 식사를 할 확률이 6분의 5고 식사를 하지 않을 확률은 6분의 1이구나. 그러면 3일 중 하루만 식사를 할 확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루만. 그러면 언제 밥 먹을래? 곱하기 3. 언제 밥은 먹고 안 먹고 안 먹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72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확률이 항상 고정적이고 하루만 먹으니까 밥 먹고 안 먹고 안 먹고. 근데 그게 월화수 3일 중에 하나니까 곱하기 3 하면 되겠지. 자, 24번. 자, 몇 번까지 있냐면 26번까지 있거든요. 25번까지 있네요. 24번 하면 두 문제 남았어요, 이제. 두 문제만 하면 끝이야. 좀만 버티자. 자, 1에서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힌 정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했을 때 닮음이 될 확률.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비가 2분의 3이잖아. 2분의 3이랑 a분의 b도 2분의 3이 되면 돼. 결론은 3a는 2b다. 그럼 주사위니까 전체 36인데 자 36가지 중에 이걸 만족하는 애가 누가 있냐. 그럼 a가 만약에 2면 b는 3이고 a가 4면 b는 6이지. 두 개밖에 없죠. 그렇죠? 6이 되면 b는 9가 되는데 주사위는 없으니까 두 개. 18분의 1이구나. 자, 2번이네, 2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아니네. 하나 26번까지 있네. 미안, 25번이네. 자, 서훈이가 원판 돌리기에 참여하고 있대요. 자, A, B 둘 다 돌려서 모두 당첨을 가르쳤으면 좋겠대요. 둘 다 당첨이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한 번 더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겠다. 자, 여기 왼쪽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자, 왼쪽에서 당첨이 날 확률 3분의 1이고 여기서 당첨이 날 확률 2분의 1이야. 아, 요건 너무 간단해. 근데 한 번 더가 나왔어. 한 번 더가 나오면 3분의 1이고 그치? 3분의 1이고 여기서 한 번 더 돌렸으니까 이제 당첨 아니면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무조건 당첨이 나와야겠지. 그치? 여기서 3분의 1이고 여기서는 또 당첨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6분의 1 더하기 18분의 1이니까 18분의 4. 그래서 9분의 2가 되겠구나. 자, 2번이 되겠죠. 2번이 되겠다. 진짜 마지막이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자, 26번 볼게.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훈이와 친구가 규칙을 따라 게임을 한 번 실시하는데 서훈이가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지. 자, 그러면 서훈이가 2의 눈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두 가지 경우수로 나눠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서훈이가 2가 나올 확률 2 동그라미 2가 안 나올 경우 그때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볼 건데 자, 2가 나오려면 경우의 수가 몇이야? 확률이 몇이야? 6분의 1이지. 2가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1, 2, 3이 적힌 카드 3장 중에서 3은 무조건 있어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3은 무조건 있어야 돼. 3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자, 3장 중에 2장을 뽑잖아.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3가지인데 1, 3 뽑을 수 있고 2, 3 뽑을 수 있지. 두 장 뽑으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고 2가 안 나오면은 6분의 5죠. 2가 안 나왔을 때 이제 한 장 뽑아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3분의 1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18분의 2고 얘는 18분의 5니까 다 더하면 18분의 7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네. 자, 답은 3번이다. 자, 여기까지가 서훈중 2학년 2학기 기말 2022학년도 해설 영상이었고요. 문제가 너무 많아. 26문제고 근데 이제 문제가 막 너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중간에 계산 내용이 좀 복잡한 것도 하나 있었고 보기 고르시오도 엄청 많았어. 그래서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고 개념을 확실히 알고 들어가면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 시간만 잘 조정했으면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감사해요.